자, 2025년 2월 20일 목요일입니다.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 아마도 317편이 될 텐데요. 자, 오랜만에 인터뷰 작가님 모셨습니다. 먼저 망클 본체 정다빈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도둑소녀라고 하는 작품을 내신 고미랑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 이름은 고미랑이고, 네네네. 그 도둑 소녀를 이제 독립 만화책으로 만들게 되어서 네. 또 만화 클래식 네. 망글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청취자분들께 소개하고 싶어서 네. 여기에 이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거의 최초는 아니고 한 두세 번째 사례인데 잘 없는 사례인데 본인이 직접 내 만화책 홍보해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진짜 잘 없거든요. 어쩌다가 일단은 하만전 그 10년회에서 네네. 그 참여를 했었을 때 대표님께서 네네네네. 성인수 대표님께서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네. 독립 만화 하시는 분들과 굉장히 연결을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런 이야기에 되게 용기를 얻어서 또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하여서 적극적으로 일단 용기를 내서 메일을 보냈어요. 네. 일단 행동 먼저 하고 후회는 조금 했습니다. 왜 후회를 하세요? 성향은 좀 이렇게 앞에서 나와서 말을 하는 걸 좀 좋아하진 않아서 네. 어려울 수 있죠, 처음에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조금 후회를 했습니다. 어쩌다 근데 이거 메일 다빈님 제가 받았나요? 다빈님 받았나요? 먼저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먼저 받았었고 그래서 저는 너무 반가웠어요. 네. 당연히 이게 저희는 이제 그 만화 클래식이라는 거를 지금 8년째 이렇게 하면서 작가님들이 와서 자기 거 소통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잘 안 찾아오시다가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는 너무 감사한 마음에 맞아요. 바로 그 다빈님한테 연락드리고 이제 만화 클래식에 관련된 결정은 다빈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빈님한테 보여드리고 이제 곧바로 이제 제가 연락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작가님한테 그랬더니 다빈님이 하시오 이래가지고 곧바로 연락을 드리고 이렇게 일정을 잡게 됐어요. 그래서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도 이번에 책도 재밌게 잘 보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관련해서 오늘 좀 재밌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처음 나오셨으니까 이제 작품 얘기도 그렇지만은 고미랑이라고 하는 작가에 대해서 저희는 좀 궁금한데 만화는 어쩌다가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만화는 일단 저희가 창작 활동을 한 지는 올해 8, 9년 차 됐는데 만화를요? 창작 활동 창작 중에 전체. 만화가 있습니다. 네네네. 8, 9년 동안 하면서 그 처음에는 만화는 아니고 좀 생소하실 수는 있겠지만 문화 기획 프로젝트를 좀 해봤었고 네. 또 뭐 그림책 독립출판을 뭐 텀블벅을 통해서 혼자 해봤었고 했었고 또 내가 어릴 때 뭐 좋아했던 게 무엇일까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창작 활동 기간들을 채워왔는데 그중에 만화도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했을 때 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만화랑 만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만화를 끄집어내게 된 거죠. 네. 그럼 만화를 시작하시게 된 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독립 만화를 인스타툰에 올리게 된 계기는 2020년도일 거예요. 그때 인스타툰을 통해서 만화를 그리게 됐는데 그때 당시 만화를 뭐 그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긴 한데 제가 그동안은 지원 사업을 되게 많이 네. 활동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도 뭐 2020년도에도 뭐 코로나 때긴 했지만 그래도 네. 지원 사업은 있었어요. 그런 지원 사업 안에서 만나서 하는 창작 활동을 하는 활동이었는데 저는 만화로 하겠다고 스스로 결정을 했고 그때 아이패드도 이렇게 선물도 받았고 해서 좋네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을 만난 이야기를 인스타툰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디로인 코믹스 이분들이랑은 같이 활동을 하시는데 언제부터 알고 같이 활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전 이야기도 아니면서도 별로 안 친한갑다 이분들이랑. 아마 20년도인가 21년도인가 제가 만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인스타툰은 해봤는데 칸만화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죠. 다르죠. 네, 클래식한 칸만화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있었고 그러면은 좀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슨
교실이었는데 표류만화 교실이라는 또 그 또 사람이네. 그거 네. 근데 또 너무 그- 웃긴 이야기가 있는 게 네. 네. 그 만화 배우는려고 후보로 하여 있었던 목록이 선생님도 있었었어요. 아, 재수 아. 없고요. 네, 성인수 선생님의 그 홀로서는 홀로서는 많았어요. 그거를 합정동에서 뭔가 설명회를 사실 들으러 갔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럴 수 있죠. 많은 분들에게 설명회를 하시니까. 아, 그러셨구나. 네. 제가 그- 밀렸군요, 최재원 작가한테.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최재원 작가님이 저보다 네. 가르치는 걸 훨씬 더 잘 가르쳐요, 디테일하게. 근데 사실 선생님한테 배운 적은 없으니까. 그거는 확실한 거라서. 그래서 근데 네. 그 수업에서 만나신 분들이요? 네, 그 표류만화 교실에서 만나서 음. 지금 한 3년째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좋다. 그 수업 듣고 나서 거기 계신 분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원래 알던 사이는 아닌데 그렇죠. 거기서 만나서 서로 얘기가 잘 돼서 이제 팀이 되어서 뭔가를 만들기 시작한 건데, 그럼 그때는 실제로 배워보니까 만화라는 거를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 전에 그냥 인스타툰으로 이렇게 그리시다가 배워보니까 어떠셨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만화를 배워봤을 때 이게 네. 사전 질문지 없는 질문을 제가 초반에 막 하고 애드립으로 막 있어가지고 하고 있어. 작가님이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한데, 왜냐하면 이게 생각을 좀 하시는 동안 제가 시간을 좀 벌자면, 만화라는 게 처음엔 다들 그냥 혼자 작업한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혼자 배워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해보면은 이게 절대 혼자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집에서 혼자 계속 하다 보면 사람이 끝도 없이 땅굴을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옆에서 좋은 동료들, 그리고 같이 작업을 하는 동료들이 힘내라도 얘기를 해주고, 이런 작업이 있다, 저런 작업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데, 어쨌든 그 수업을 통해서 처음 뵌 분들인데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서로의 작업도 공유하고, 그리고 이렇게 팀까지 만들어서 여러 페어 같은 데도 참여하고 이러시는 걸 보니까는 뭔가 그전이랑 좀 달라진 지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달라진 점이요. 근데 이런 건 좀 말하면 좀 애매하긴 한데 도둑 소녀를 진행을 할 때는 네. 네. 약간 자전적 이야기가 좀 포함된 거여서 이런 내용을 자전적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나 뭐 이렇게 가르쳐주는 선생님한테 말을 하면서 한 건 아니었었어요. 네. 그래서 좀 한편 마음속으로 숨기고서 그냥 조금씩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냥 10페이지 피드백을 받고 끝냈었던 기억이 있고 또 이렇게 나와 모임을 하는 동료분들한테도 말은 하진 않고 그냥 도둑소녀 그냥 집에서 조금씩 하고 있어라는 식으로 혼자 진행을 하고 다른 만화를 그릴 때 혹 같은 뭐 합동지를 할 때만 서로 보여주고 피드백을 했던 게 좀 있어서 지금에 와서야 조금 더 보여드리고 혹은 동료들한테 좀 더 노출시키면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는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 마음으로는 좀 감추면서 하고 싶었었던 상황이었었어요. 그런 지점이 있었지만 책을 누군가 나 말고도 만화를 계속 그리고 있는 사람들 옆에서 있다는 거 사실만으로 되게 난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 생각이 되게 힘이 됐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번에 출간된 이 신작 도둑소녀는 어떤 작품인가,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네.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작품인가요, 도둑소녀는? 도둑소녀는 이제 2명의 여성이 주로 등장해서 조금 지루하실 수 있겠지만 그 2명의 여성을 먼저 소개하고 싶어. 근데 되게 재밌게 봤는데. 재밌는 2명의 여성을 네네. 잠깐 소개할게요. 네네. 그 청소년 시기를 살아가는 10대 소녀는 그 자신의 상처를 도둑질로 산 옷으로 감추며 10대 대부분을 살고, 그 옷은 소화전에 넣어두고 옷을 갈아입고 다녔었어요. 되게 내성적이게 보이긴 하지만 되게 과감한 부분이 있는 청소년이었고, 또 한 명의 여성은 좀 시각을 잃어가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성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고 싶어도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 2명의 교차점은 그 대학병원에 8인실을 쓰는 호실에서 입원하게 되면서 서로 존재를 알아차리고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둘은 청소년의 어떤 취약함이자 그리고 또 후천적으로 시각을 잃어가는 분이어서 연약함이 서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만남이
서로 의존하고 필요했던 한 시기를 만화로 담은 이야기입니다. 다비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처음에 이 소녀가 도둑질을 하고 그 옷을 소화전에 넣어두잖아요. 난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 왜요? 그 처음에 이 행동이 정확하게 뭔지 이해를 못했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 뒤에 보면은 얘가 이 행동을 반복하기 때문에 아 얘가 왜 이러는구나 하는 이해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하지? 이 친구와 처음에 심적인 거리가 되게 멀어서 얘가 뭘 하는 거지? 하고 보다가 점점점 이 소녀에 대해서 알아가고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되는 느낌을 초반에 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완전 이 소녀의 약간 1인 주인공 느낌으로 진행이 되겠구나 예상을 하면서 봤었는데 중간부터 이제 아까 말해주신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미지 언니라는 친구가 또 나와가지고 살짝 한 이야기를 봤는데 이제 두 명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약간 이 안에 조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풍부한 레이어가 숨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했어요. 진짜요? 왜냐면 난 이런 경험이 있거든. 어릴 때는 다 부모님 지갑에 한두 번 정도는 손을 댔다고 혼나는 경험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있어요. 그렇죠. 그 경험은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저도 당연히 그런 경험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두어 번이 더 됐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걸릴 때까지. 그랬다가 이제 엄청 혼나고 당연히 혼나야 되는 거고 엄청 어릴 때. 근데 그게 어릴 때 그렇게 하는 행동이 패턴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혼나고 뭐 경찰서 앞까지 끌려가서 막 아버지가 너 여기 들어갈래 끊을래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끊게 되는 지금이야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는 네. 그랬던 시절인데 그때도 저도 뭘 사면 집에 안 뒀어. 왜냐하면 집에 두면은 부모님 이거 뭐야 어디서 났어 들키니까. 이럴 수도 있고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나만의 공간이 필요한 거야. 여기는 부모님이 나한테 제공해준 공간이잖아요. 이게 되게 네. 배은만덕한 불효자의 마인드일 수도 있는데 어릴 때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냥 딱 보는 순간 아 내가 어릴 때 했던 행동이랑 똑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에서 되게 감정이입을 해서 봤는데 이 친구는 어쨌든 그거를 사람을 통해서 해결을 하잖아요. 새로운 사람을 네. 만나서. 근데 그 해결 방법은 저랑 정반대 길을 갔는데 어쨌든 그런 지점에서 감정이입을 하면서 그래 이런 어린 시절에 이런 일은 사춘기 시절에 이런 일들은 초반부에 나오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지 늘 있지라는 생각으로 해서 이게 쭉 따라가다가 이제 뒤에 이제 큰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게 되고 거기서부터 펼쳐진 이야기들은 제가 그런 어릴 때 그런 행동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했던 행동이랑은 조금 달라서 그 지점은 되게 관찰자 지점으로 해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작가님. 네. 경찰서 앞까지 갔다고. 저는 갔어요. 왜냐면 이제 부모님이 현명하셨었던 것 같아요. 한번 이거를 그런 식으로도 안 끝내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저 나중에 그게 계속되면은 그 문제. 그게 어른 돼서도 만약에 계속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때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그때 감성으로 후들겨 맞고 진짜 많이 맞고 진짜 크게 혼나고 경찰서 앞에서까지 끌려갔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용도 그런데 처음에 이제 책을 딱 저희 사무실에 도착을 했을 때 되게 눈에 띄었던 게 이 책의 표지 디자인 같은 게 다른 어떤 저희 사무실에 많이 있는 다른 만화책들하고 좀 다른 디자인이에요. 일단 눈에 되게 띄는 게 표지도 그렇고 내지도 그렇고 일단 검은색이 되게 눈에 띄거든요. 다른 만화들보다 먹의 비율이 엄청 높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가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이제 만화에 대한 설명도 조금 찾아보았는데 이 펜과 먹을 사용해서 그린 만화다라는 설명이 되어 있었고 이제 실제로 본문을 펼쳐보면 되게 투박한 느낌이 나는 그림하고 칸이 있고 그리고 텍스트들을 또 같이 손으로 쓰셨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만화 형식이나 디자인 같은 거에 되게 관심이 가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텍스트를 전부 이제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손으로 쓰신 게 조금 인상적이었는데 찾아보니까 이 작품 말고 다른 작품들에서도 폰트를 쓰지 않고 손글씨로 작업을 하신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을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지금 질문이 일단은 텍스트와 표지 디자인에 대한 질문이었던 네. 것 같은데
첫 번째로 그 텍스트는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해드리자면 약간 텍스트도 만화의 한 페이지를 완성하는 약간 그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제게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만화를 그리고 나서 말풍선 칸에 글자까지 손으로 꾹꾹 써놓고 나면은 좀 완성했다 해서 컴퓨터 작업으로 일단 가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글자까지 그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럼 이걸 다 그리신 거예요? 네네. 그렸다기보다 글쓰기 한 거죠. 네. 그 손글씨로 쓰는 것에 영향받은 계기는 그 화가 중에 이진경 작가님이라고 네. 그 인사동 쌈짓길에 옛날에 쌈짓채라는 게 있었어요. 모르시는 눈빛이셔서 찾아볼게요. 네, 빨리 검색해 주세요. 네. 진짜 오래된. 쌈짓채. 네, 지금은 한글 폰트로도 만들어져 있었어요. 네, 한 화가의 글씨체가 쌈짓채로 또 한글 폰트까지. 그래서 이렇게 글씨도 그림에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약간 한국적인 정서가 조금 네네. 느껴지는 그 작가님을 되게 좋아해서 영향을 또 받았고, 또 만화 작가 중에는 안꼬 작가님이 네. 손글씨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만화도 되게 좋아해서 영향을 또 받은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보면서 안꼬 작가님의 생각도 좀 나더라고요. 되게 자신의 좋아합니다. 과거 얘기를 이렇게 담는 거니까. 그리고 맞아. 표지 이야기 하셨던 것 같은데. 네, 표지도 이제 네. 표지가 검정색도 있는데 핫핑크로 타이퍼가 완전 크게 달려 있어요. 이제 중간에 이 만화의 주인공이기도 한 윤정이가 또 서 있고, 그래서 되게 눈에 띄는 디자인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네. 이 작가님 SNS에서 진행하시는 도둑소녀 출간 기념 이벤트에서 증정품으로 나온 맨투맨도 검은 바탕에 핑크색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만화 이제 뒷표지에 디자인 누가 했고 그런 걸 읽어봤을 때 직접 디자인을 하지는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표지에 약간 검정색 핑크색의 어떤 작가님의 의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약간 어떤 생각으로 핑크색을 사용하셨는지가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만화의 어떤 내용은 완전 흙에 집중되어 있는 느낌인데 표지는 핑크색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의도는 일단 디자인 작업은 제가 항상 하지는 못했고, 네. 운이 좋아서 이제 지원 사업들로 많이 디자인 작업을 맡겼었죠. 근데 네. 그 디자인 작업은 계속 저와 오랫동안 협업하는 플랜포이어라는 디자인 그룹이랑 함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다른 도둑소녀 외에 그전 만화 책들은 제가 표지까지 어떻게 하고 싶다는 의도가 굉장히 분명히 있었었고, 그걸 전달해 드리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 디자인 선생님께서 되게 재밌게 디자인을 해주셨었는데, 도둑소녀 할 때는 그림 그리느라 되게 여력이 없어서 그냥 디자인 선생님께 그냥 전적으로 의뢰를 하였고, 또 되게 신나셨는지 시안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그 핑크색의 의도는 상처받은 그 주인공의 마음을 조금 표현하고 싶어 하셨던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가운데 소녀의 모습은 그 글자 안에 숨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아마 도둑소녀가 자기가 숨기고 싶어하는 것들을 표현했던 것이고, 그 안쪽에 있는 노란색 내지는 만화에서 나오는 노란 티셔츠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가져와서 제가 노란색을 넣고 싶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표지가 너무 잘 나와서 네. 사람들이 사실은 내용보다 이거 표지에 너무 혹 하고 막 힙하다 이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고 그랬죠. 내지 그 본문 디자인 같은 거는 작가님이 직접 다 하시는 건가요? 본문 디자인이라는 게 잘 이 모르겠는데. 만화 안에 있는 내용 본문 편집 같은 네. 그냥 그거를 그대로 스캔을 해서 드리면 크기에 맞춰서 넣어주시는. 네. 그거는 따로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내용에 있어서도 이제 궁금한 게 조금 있어서 그쪽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자면은 이 만화의 초반은 되게 일상적이고 잔잔한 리듬으로, 그러나 이제 도둑소녀가 도둑질을 계속 하는 내용이 흘러가다가 미지 언니하고 만남 이후로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윤정이 입시에 실패한 이후 재수하고 대입하고 그 이후에 미지 언니하고 만나는 데까지는 되게 빠르게 진행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극초반하고
후반하고 리듬감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했는데 결말에 이렇게 빠른 템포를 도입하신 이유가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 질문해주신 분의 그 질문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긴 네. 해서 머리를 광하게 맞았던 부분이 있긴 했었는데 그 리듬이란 부분을 조금 생각을 못하면서 작업을 했던 부분이어서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만화로 리듬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냥 감정이입을 해서 그렸기 때문에 늘 뭔가 아이 조마조마해, 아이 우울해, 자전적인 얘기기도 하니까. 네, 막 이러면서 힘들어, 이렇게 하면서 이게 빨리 이 부분에서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해서 그런지 앞부분의 리듬과 뒷부분의 리듬이 아마 달랐던 거는 이제 뒤에 가서 좀 해소하는 부분이 생겨서 그렇게 느끼셨을까 하는 저도 궁금증이 들고. 혹은 좀 결말을 좀 더 풍성하게 저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 부분을 잘 매 눈으로 봐주셔서 네, 그렇게 저한테 딱 피드백이 오니까 맞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 도둑소녀인 윤정이하고 위지 언니가 초반에는 되게 이제 우울한 모습, 자기들의 상처를 이제 공유하는 모습으로 나왔다가 뒤에 가면서부터 이제 서로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니까 그 부분이 어떤 리듬에도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윤정이는 만화에서 초반에 미지 언니 만나기 전까지 그 약간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자주 노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윤정이가 재수 시절이나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그 친구들하고 노는 모습은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고 미지 언니하고 계속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윤정이라는 친구가 실제로 미지 언니하고만 노는 것인지 아니면 학생 때 친구들하고 계속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인지 조금 어쨌든 도둑소녀라는 제목에서도 나타나듯이 이 친구가 주인공이긴 하니까 이 주인공 친구의 얘기가 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후반부를 그리면서 혼자 생각했던 부분이 윤정이가 미지 언니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서 네. 고립된 관계로 만화로 보여지면 큰일 나는데 네. 혹시 그런 건가? 너 나랑만 놀아. 약간 이런 건가? 그 부분을 대사에도 막 이렇게 이 대사를 쓰면 요즘은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좀 그쵸, 생겼으니까. 그쵸. 근데 예전에는 근데 모든 관계가 어느 정도는 그럼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거가 좀 큰 걱정이 됐는데 아무래도 관계가 또 2인으로만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더 그렇게 느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단절은 절대 아니고 조금 아쉬움이 남는 점은 미지 언니를 통해서 만나는 그 어른의 다양한 세계라든지 어른들의 모습들을 더 담을 수는 있었다고는 생각은 들었었어요. 윤정이가 만나는 고등학교 친구를 조금 더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미지 언니를 통해서 만나는 또 다른 어른들의 모습들을 좀 더 담고 싶었던 부분이 생각이 났었는데 이게 아마 연결되는 지점에서 조금 툭 끊기는 바람에 이런 질문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고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치만 이제 이 친구들을 안 만나는 건 아니다. 윤정이가 다 만나고 있다. 네, 가스라이팅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 미지 언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주인공인 친구한테 뭔가 해방국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 뭐 안 좋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네. 안 좋은 관계가 아니라고 했을 때 뭐랄까 그 사람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되게 저는 이 주인공이 혼자 두면은 계속 우울한 생각을 할 것 같은 주인공이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 그래서 되게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대등한 관계에서 하하호호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과 계속 있으면은 되게 자기를 작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그 친구들한테 자기를 어필하기 위해서 내가 어릴 때는 또 도둑질을 하는 것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뭔가 자기를 과시하고 어필해서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뭔가의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오히려 이 미지 언니라는 관계는 일단 나보다 언니니까 일단 동등한 관계, 친구지만 동등한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서 그런 사람이 또 그리고 뭔가 핸디캡이 있어서 일상적인 것과 좀 더 다른 패턴의 대화나 다른 내용의 대화를 행동을 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됨으로써 이 주인공한테는 더 뭐랄까
조금 가만히 혼자 두면 우울해지거나 뭔가 그럴 수 있는 데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되게 좋은 관계일 수도 있겠다. 좋은 말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는 한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네. 약간 고해성사하는 느낌이랄까. 뭔가 나를 이렇게 좀 더 빛의 세계로 인도해주는 그런 사람일 것 같다. 그리고 이 미지어린이라는 친구도 어쨌든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이제 이런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지점 봤을 때 나랑 이렇게 얘기가 잘 맞고 나의 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 뭔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병원에서든 어디서든 만나기는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잘 챙겨주고 싶고 같이 얘기하고 싶은 그런 서로 윈윈이 된 서로가 서로를 잘 가스라이팅해서 잘 윈윈되는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왜 저를 쳐다보시나요? 누군가는 이 얘기를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 성인수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자애를 가만 놔두면 정말 성인이 돼서까지도 위험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어릴 때랑 너무 닮았어요. 이 소녀가 이 성인이 돼서 깨달은 지점이 최연숙 작가님이라고 조금 구술생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경향인가 한겨레 칼럼을 쓰신 게 있는데 네. 자기도 대학생 때 다른 친구의 등록금이나 그 학비를 되게 훔쳤었나 봐요. 그때 당시는 완전 옛날이니까 현금으로 네네. 가지고 다녔었겠죠. 뭐 몇백만 원짜리를 몇백만 원을 훔쳤게 됐고 그게 이제 탈로가 나서 대망신을 당했다는 그래서 망신을 당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칼럼을 보고 나서 나의 개망신도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만화를 쓰게 된 계기였었고 계기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네, 그래서 아마 저의 망신을 이렇게 스스로 드러내고 싶었었고 또 누구나의 또 망신의 순간들은 또 있으니까요. 그렇죠. 지금도 사실 또 숨기고 있는 서로의 망신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드러나는 순간들이 꼭 있었어야 됐었고 또 미지 언니와의 관계에서는 그 윤정이가 처음 미지 언니를 보았을 때는 사실 연락을 피했고 싫었고 숨었어요. 되게 집착을 하는 부분이 외적인 부분이고 사람의 평가하는 부분을 겉모습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네. 자기 자신을 스스로 꾸미지 못하는 여성의 모습은 어린 여성이 봤을 때는 예뻐 보이지 않고 촌스러워 보이고 그리고 장애를 처음 대하했을 때 많이 내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이 처음에는 피했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끈질기신 거죠. 맞아요. 자꾸 그게 연락이 와. 나오죠. 네, 어쨌든 이분도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의존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고, 전 되게 지혜롭다고 봐요.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또 여러 사람들한테 자신들을 의존하고 위탁하는 부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되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는데, 그런 서로의 의존의 이제 연락들, 필요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로 계속 이어가지 않았었나 생각이 듭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끝났네. 아니에요. 네. 이 만화와 연결 지어서 생각하면은 네. 충분히 이해되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둑소녀를 되게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그리게 되셨다고 하셨고 또 이 작품에 애정도 굉장히 많이 들이셨을 것 같은데 이 만화를 그리면서 혹시 되게 이때는 진짜 내가 즐겁게 그렸다 아니면 이거는 그리면서 너무 힘들다 했던 그런 순간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작업하면서? 매 순간 좀 힘들었었던 게 네. 제 성격도 좀 이렇게 친해지면 되게 그냥 웃겨요. 마냥 웃겨서 네.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더라고요. 제가 말을 하면.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비웃는다는 거죠. 그걸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웃김을 준다. 다른 제 사람들에게. 성격은 웃기고 되게 유쾌한 편인데 이 책 속의 주인공은 안 그러니까 저 감정을 각 잡고 그려야 되는데 그 각 잡는 순간들이 조금 괴로웠고 또 제가 작업하는 스타일을 보니까 큰 틀만 이제 꼭지점만 툭툭 이렇게 짜고서 이제 그림 그릴 때 요 틀 보고서 이제 들어가는 디테일한 방식을 그날 채워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그릴 거를 저번 주에 짜놓은 그 큰 틀 메모지가 어딨지? 막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네. 분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작업하는구나. 좀 이런 부족한 부분을 만나는 시간이어서 조금 괴롭긴 했었어요. 또 그리는 방식에서 네. 알파본고에서 스케치북을 사요. 그럼 그 스케치북을 한 장씩 푹 찢어다가 이제 30cm 자로 칸을 한 칸 그리면서 진행을 하는데 그림이 틀리면 이제 화이트로 조금씩 수정하면서 하긴 했는데 이제 수정조차 할 수 없는 상태면 이제 다시 스케치북을 북 뜯어다가 처음부터 네, 이제 센치에 이렇게 5cm, 6cm 이렇게 칸을 그리면서 이제 한 페이지를 완성해 가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하루에 많이 하면 2페이지를 이제 조금 완성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글씨까지 써내니까 네. 그러면 하루에 이렇게 많이 했네라는 그 완성감이 하루에 이제 들기도 하고 그래서 좀 되게 앞으로 이제 이렇게 몇백 일만 더 그리면 된다. 이게 보이잖아요. 몇 대기. 그런 생각을 이렇게 버티면서 하는 거죠. 음. 그렇게 이제 혼자 좀 스케치북과 쌓아왔던 시간들이 끝나서 이렇게 이 책으로 이렇게 한 2번 본 분들 앞에서 네. 유튜브를 하게 되고 하니까 굉장히 되게 신기하고 피드백도 받을 수 있어서 고맙고 즐거운 마음도 있고 또 얼마나 앞으로 많은 분들이 보게 되면 네. 좋을까 하는 그런 상상도 들고 해서 즐겁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힘들었던 때는 작업하는 동안 많은 이유로 힘들었고 대신 이제 손으로 직접 작업을 하시니까 페이지 단위로 작업이 끝났을 때는 성취감이 들어서 좋은 것도 있으셨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책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피드백 들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똑똑하십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 책 나왔을 때 다 만들어서 책이 딱 나왔잖아요. 그땐 어쨌든 처음으로 출간된 만화책인 거니까 어떤 기분이 들으셨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책 출간됐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옛날에 책을 냈을 때 네. 제가 한 번에 300권인가를 뽑았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뭐 처음이니까 뭘 알겠어. 그러니까 300권을 뽑아서 그때 작은 오피스텔에 300권을 딱 재워놓고 속으로 딱 처음 든 생각이 박스채 배송이 와요. 그러면 그걸 다 뜯어가지고 척척척 잰단 말이야. 그럼 점점 창문이 막혀. 창문이 막히면 딱 놓으면서 처음 든 생각이 뭐였냐면 와 기쁘다 행복하다 이게 아니고 이거 어떻게 다 팔지? 라는 생각이 전 처음 들었었거든요. 근데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어쩜 나랑 이렇게 성격이 비슷할 것 같아. 근데 대부분의 작가들은 그렇게 생각돼요. 그렇구나. 저는 너무 많이 뽑았어요. 몇 권 뽑으셨나요? 300 이상 업 다운. 그냥 근데 이제 4층 빌라에 사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였고 와. 1층에서부터 이제 저 혼자 이렇게 하면은 한 80권 되려나? 네. 혼자 이렇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노란색 그 박스 테이프. 비닐끈 그거를 탁 끊고 보면 일단은 기뻤는데 표지 사고가 좀 있었어요. 근데 뭐 한두 개일까 하다가 전부 표지 사고가 났었어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많이 더 속상함이 좀 가중이 됐었던 기억이 그럼 있어요. 표지 사고 때문에 이걸 커버를 씌우신 건가요 혹시? 아니요 표지를 다시 재인쇄했어요. 커버만. 네네 커버만요. 그래도 지금 저희가 다행히. 보고 있는 버전은 멀쩡하게 재인쇄된 버전인 거죠? 네 다행히 씌우는 커버여서 그러니까 훨씬 다행이다. 네 표지만 따로 받아서 이제 팔릴 때마다 이제 집에서 포장 이렇게 표지 싸게를 뭐라 그러지 접어가지고 네. 드리고 있어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세상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내 거 보면서 그래도 염탐하잖아요. 인스타나 트위터 같은데 혹시나 이 작품 본 사람 없나? 뭐 이렇게 관련해서 쓴 사람 없나? 이렇게 찾아보면은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 들려오고 이러면은 그때는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스스로 했을 때는 보다 첫 피드백 해주신 분은 뭐 디자이너 선생님이셨고 그 다음은 뭐 이렇게 지인 친구들 또 리뷰로 올라오는 거 보면은 생각보다 나보다 더 내 거를 더 좋아해 주시네. 네, 저는 작업하면서 너무 나를 미워했었나 막.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신기하고 고마워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도둑소녀는 그러면 어디서 구매를 할 수 있죠? 중요한 질문이시네요. 네. 제일 가장 중요해요.
네, 독립 서점으로는 노마레이 다시 서점, 더 북소사이어티, 브로콜리습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네. 예, 온라인 대형 서점에서는 알라딘에서 지금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온라인에서 샀어요. 그리고 선물을 들으셔야 됐는데. 아니요, 원래 사서 읽어야죠. 네. 그러면은 대부분 알라딘으로 가겠구나. 알라딘이 제일 빠르게 편하게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대형 서점에 들어가 있다. 알라딘에서 도둑소녀 검색하시면은 이 작품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다빈님이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이 만화 다 보고 이제 작가 후기가 따로 달려 있잖아요. 근데 그 후기에서 손으로 칸바나를 그리려니까 좀 고되고 힘들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후 만화 작업에서는 지금하고 같은 방식으로 만화 만드는 것을 몇 번 더 시도하실 생각이신지, 그리고 앞으로 독립 만화 작가로서 어떤 작품을 계속 만들어갈 예정이신지 만화 클래식 청취자분들께 살짝 귀띔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책 만드는 게 참 재밌는 사람이었는데 네. 네, 지금도 그렇고 그 인스타툰이나 그 종이에 칸을 그려서 만화를 그릴 때보다 제가 고심해서 고른 종이에다가 인쇄되어서 두께감으로 책으로 나왔을 때 만져질 때 되게 엄청 멋있고 네. 간지가 좀 더 나는 것 같고 되게 즐겁고 재미가 확 들거든요. 그 책으로 나올 때 이제 느낌도 되게 확연히 다르고 또 변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 인쇄 사고도 네, 그렇고 그렇죠. 그 인쇄하는 작업도 인쇄소 사장님도 디자이너 하시는 분도 되게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함께하는 작업이니까 그런 것들도 되게 신기하고 네, 즐겁고 좋아요. 네, 그리고 책으로 나올 때 약간 더 완성된 것 같은 느낌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책이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싶고 또 책이 아니더라도 어떤 종이 질감이 나는 그 수작업들을 또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앞으로 계속 그러면 작업은 하시는 거네요, 만화 작업. 이미 이제 또 디롱이 코믹스 친구들이랑 네, 1년에 한 번씩 내는 엔솔로지가 있으니까. 네, 거기서는 3권 모두 다 수작업으로 진행을 하였고 이번 올해 할 것도 수작업으로 진행 예정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어쨌든 그 다양한 이제 아트웍 작업을 하시다가 이것저것 하시다가 이제 만화를 지금은 만화를 제일 필두로 해서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동료들도 많이 있으시고 그리고 동료들이랑 하는 엔솔로지 작업도 따로 있고 그거랑 또 별개로 또 개인 작업도 이렇게 쭉 해 나가시는 거 보니까는 너무 좋네요. 제가 원했던 왜냐하면 이 시장에서 이거 한번 해보고 나면은 대부분 너무 힘든데 이러면서 막 안 하거나 다른 시장으로 가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꾸준히 계속 하시려고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다음 작품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품이 나오면 또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셔서 또 인터뷰를 2번 하면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처음보다는 그러니까 익숙해지면은 이거 네. 되게 얘기를 더 편안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쨌든 이 도둑소녀를 지금 구매해 볼까라고 알라딘을 검색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어쨌든 인터뷰를 처음 해보셨는데 인터뷰 어떠셨는지랑 그리고 만화클래식 그 청취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말의 힘이라는 게 좀 느낀 게 네. 정말 도둑소녀 끝나고 못하겠어 했는데 힘들어 막 인쇄사고까지 막판에 맞아 보니까 그쵸. 네. 그런데 계속 내가 또 해야 될 이유가 생기고 또 이 판을 만들어주시는 이런 선생님들 이런 만화 클래식 유튜브를 열어주시는 분들이 또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창고가 있으면 사람들이 말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뭘 하잖아요. 그렇죠. 창고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한국에서 독립 만화라고 부르는 독립 출판한 만화라고 부르는 시장이 있고 이 시장을 위해서 지금 매번 인터뷰 때마다 얘기하고 있지만 최재훈 그 사람이 열었던 표류 교실이랑 표류 만화 교실이요? 맞네. 표류 만화 교실이랑 사이드비에서 만들고 있는 하만전이나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엮여 들어가면서 드디어 네. 이제 사이클이 크게 잡히면서 돌기 시작하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거의 처음으로 나를 인터뷰해줘
라고 해서 찾아오시는 분이 생겨서 고미랑 작가님의 도둑소녀 얘기를 좀 해봤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활동해 주시고 다음에도 좋은 작품 나오면 같이 또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